일단 오늘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 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재개발지구 투자했던 거 말씀드릴 거예요. 재개발지구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어디를 투자를 했냐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은행일동이라는 곳을 투자를 했고요. 요거는 투자할 때 제가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가족들 함께 투자했어요. 제가 왜 가족들 함께 투자하는 것을 진행을 했냐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보면은 건물 하나를 사는데, 건물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죠.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 가족이 다 같이 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투자를 합니다. 혼자서는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건물 하나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나누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건물 매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삽니다.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롤링 발카르다! 오케이! 롤링 발카르! 헤드샷으로 조준! 이제 저는 재개발을 그렇게 힘을 합쳐서 샀는데, 사실 재개발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거기가 빌라촌입니다. 빌라나 일반 주택가인데 낙후됐어요. 엄청 낙후되니까 집값이 어떻죠?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끼고 삽니다. 그게 이제 투자예요. 갭 투자는 다 합니다. 근데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요, 앞에 사람이 빠져나갈 때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굉장히 허덕이게 되고요, 방 잘 빼는 것도 힘들고 괜시리 소송 같은 데 휘말리게도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먼저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자가 둘이 안 맞아. 그럼 새로운 세입자한테 입금을 받아서 그 돈을 전에 살던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죠. 새로운 세입자는 도배장판을 새로 안 하면 못 들어오겠대.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배장판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 갭이 생긴 거죠. 그럼 하루 동안 내가 억 단위의 큰 돈을 어디서 빌리든 해서 전 세입자한테 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걸 상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래. 전 세입자는 자기가 자기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들어오는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전 세입자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수 없으니까 소송이 걸리는 거죠. 그 세입자는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안 나가고 버텨야 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고 자기가 직접 살고 있고 등본상에 자기 올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는 돈을 받기 전에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갭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돼야지 갭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함께 봐야죠. 앞으로 떨리지? 배낭이 앞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짊어진 배낭 무게를 생각 못한 탓이다. 10개, 20개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 하나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예전에 아파트 이바이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좀 했죠. 왜냐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근데 빌라나 저처럼 이런 거 산 사람도 있거든요. 20채, 30채.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매 넘어가고 이래요. 만약에 그 세입자가 자기 돈 못 받아가지고 그 경매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저당권 주장해서, 채권 주장해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투자가 들어갔고요. 제 돈 얼마, 부모님도 얼마 해서
지금 성남 은행 1동입니다. 아직 재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떠들썩하거든요. 자,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왜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수익이 뭔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하면요, 요새 리스크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옛날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제가 재개발을 투자한 이유는 청약이 일단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재개발이 여긴 좀 빨리 될 것이다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은 분양권을 여기 살던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 아시죠? 예를 들면 여기 위례 신도시나 산성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몇백 대 1 막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십 대 1이었나요? 그런 것을 내가 그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재개발 지역 투자를 직접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고 투자를 했지만 직접 지금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직접 살면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살 환경은 안 되고, 뭐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재테크에 정말 제가 많이 열성적으로 할 때여가지고 주식, 분양, 경매, 그리고 재개발 투자, 아파트 다 해봤어. 지금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한 것은 아직 성과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관리는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지역을 보고 재개발 여긴 된다 라고 확신이 드는 것도 있었고, 지인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저랑 아주 깊은 지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 사항이 굉장히 많이 더뎌지다 보니까 그 진행 상황을 공유를 받으면 좀 괜찮을 텐데 공유를 받지 못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좀 알아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재개발 지금 추진위원회는 결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조합으로 저도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으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마.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